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거예요. 그죠?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만 엄청나게 소외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한국만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뭐 보시다시피 시장이 움직인 뭐 재료가 있다고 하자면 굳이 이런 거, 굳이 찾아보자면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엔비디아가 좀 올랐죠. 엔비디아가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올랐고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연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서 연준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신중론,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일부 사람은 또 금리 인상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분위기는 좀 혼조하긴 했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연준의 신중론은 좀 계속되고 있고 엔비디아 기대감 이런 거 계속되고 있어서 약간 또 다시 가랭이가 좀 찢어지는 그런 그런 듯한 느낌이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다 하면서 계속해서 신나게 달려나가는 모습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와 달러는 좀 많이 좀 떨어지려고 하면은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해서 금리와 달러는 어쨌든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이긴 해요. 연준 사람들이 아무리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FOMC 회의 있었고, 고용지표 확인했고, 뭐 물가지표 확인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잔잔한 영향 그런 것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막 공격적으로 떨어지진 못하고, 또 떨어지더라도 또 비리비리비리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낙관론이 퍼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낙관론이 퍼져 있는 가운데서도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거죠. 그죠? 거침없는 주식시장, 거침 있는 금리와 달러, 거침이 있습니다. 얘네는요, 그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유럽 증시도 뭐 신나게 오르고 있고요. 다 같이 뭐 그렇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 각종 원자재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요즘 또 특징입니다. 중국 수요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한 금, 다음은 은과 아연이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 입장에서 이런 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타이밍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몇 달 전에 좀 빨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기사가 개인적으로 좀 늦게 나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몇 달 전부터 이 각종 원자재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뭐 구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한동안 다 올랐었는데 뭐 일종의 그 대장주로서 그죠? 대장으로서 원자재 대장으로서 구리 가격이 오르고 뭐 금값이 오르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원자재 강세라는 이런 테마가 있었고 이 와중에 1, 2등 주식을 사기 1, 2등 자산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으면 3등 혹은 4등 자산을 사면 되긴 됐거든요. 3, 4등 자산이 뭐 대표적으로 은과 아연 뭐 그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자산들 뭐 대안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몇 개 차트를 좀 훑어보니까 이미 근데 다른 3등, 4등 친구들도 다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그 다음은 은과 아연이 아니고 은과 아연 이런 친구들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진행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자재들이 정말 골고루 다 오르고 있구나. 낙관론 때문이죠. 그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경제가 좋아지면 뭐 중국 경제도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들이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팅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베팅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이죠.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IT 빅테크가 어젯밤 강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JP 모건은 자체적인 악재가 있어서 금융주, 얘가 급락을 하면서 금융주들은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점들이 있었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종목 이런 거 없었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유럽 증시 이런 거 좀 모양 참고로 지금 켜놓은 게 이게 은 가격이거든. 실버, 은 가격인데 금 가격만큼 많이 올랐어요. 금 가격만큼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와 있어요.
여기가 일종의 뭐 전고점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 전고점 저항을 이미 일찌감치 소화하고 신고가 랠리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약간 늦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 본 거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하여튼 유럽 증시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5일선은 살짝 안착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잠깐 5일선 한번 띄워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아마 5일선 안착을 하긴 했을 거예요. 5일선 살짝 안착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 강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한 그런 모습이죠. 유럽 증시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나스닥 계속해서 랠리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 2거래일 동안 풀었고 5일선 지지하면서 급등하는 계속해서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 잘 상승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S&P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주가 주춤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상승세에는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러셀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와 달러가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10년물 선물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뒤집었는데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금리죠. 하여튼 다시 선물 원래 있던 그대로 보자면요.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중요한 날이었는데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5일선을 붕괴시킨 지 이제 그 두 번째 날이었는데 회복을 할 거면 어젯밤에 얘가 회복을 했었어야죠. 근데 회복을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좀 세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어젯밤에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분 봉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저와 함께 30분 봉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박스권이죠. 이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 금요일 날이네요. 이날이 아마 지지난주인가 고용지표 발표됐을 때 이제 고용지표가 좋다 이러면서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그날일 거예요. 이때 채권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때가 아마 PPI 발표됐던 날이고 이때가 CPI 발표됐던 날일 겁니다. 하여튼 지지난주인가 5월 3일 날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채권 선물이 레벨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그리고 나서 이 답답한 자리 레벨업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물가지표를 가지고 이걸 레벨업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가지표가 발표됐을 때 자리가 이 자리였죠.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됐나요? 다시 붕괴시켰고 다시 옛날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리의 하락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지난 박스권까지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조금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하죠. 이거는 오르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매도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금리가 떨어진다 해다 베팅을 하려고 했다가 중국 증시 뭐 한다고 제가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뭐 제자리로 내려왔으니 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잘 안 떨어져요. 금리가 잘 안 떨어져. 지금까지 선물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금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금리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쭈르시 올랐습니다. 그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지난번 물가지표 발표됐을 때 금리가 급락했던 거 이거 언더슈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도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좀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을 살짝 안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는 약세가 워낙 강해서 아직 장대 음봉의 한 절반도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이 우세한 건 맞는데 아무튼 그죠? 잘 안 빠지고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는 대부분 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참 낙관론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낙관론이 진행 중인 건 맞는데 이게 참 낙관론이 참 애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죠? 분명한 건 주식시장은 확실히 강합니다. 그죠? 주식은 강하다라고 인정을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금리와 달러는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지난번에 장대 음봉에 대한 우리가 금리와 달러에 대한 검증을 해봤는데 이 좀 검증 결과가 이제 슬슬 밝혀지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달러는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씩 들고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낙관적인 건 분명히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이니까 주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와 달러는 2, 3거래일 정도 확인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확인한 결과가 이런 모양이니까 일단 조금 더 일단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일단 들고 가보자고요. 다만 분명히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분명히 금리와 달러도 낙관론의 영향을 받아서 찔끔찔끔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긴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장기금리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연준에서도 장기금리가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는 거 둘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크게 오르지도 못해요. 얘가 크게 올라야 주식시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 연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죠.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을 기준금리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금리 말고 이런 금리도 연준에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금리, 10년물 금리 이런 것도 어쨌든 너무 낮게 가면은 너무 완화적이 돼갖고 인플레가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당히 높게 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대략적으로 어떤 추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올라가던 이 대충 그었지만은 잠깐만요. 이거 잘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면 일단은 지난번 지지선을 하나 깼기 때문에 이 상승의 탄력은 둔화가 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지지력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어떤 약간 느리지만 다시 한번 어떤 뭐 상승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으니 다음번에 얘가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위쪽에 저항이 많고 그래서 일단 상승 목표치를 높게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하여튼 금리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많이 올라오지만 여기를 넘지 못한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 또 해볼 만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금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들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격대나 매물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빅스의 하락도 일부 좀 제한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직도 이런 중요한 가격대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의 좀 부담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어떤 그런 조금의 경계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부담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아무런 악재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당장 명시적으로 뭔가를 꼽자면은 빅스가 어떤 중요한 가격대에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아직도 사실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 점들은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큰 상황이라서 이런 점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필요 정도는 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애플 잘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도 잘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먼저 움직이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들도 뭐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반도체 지수들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주도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죠? 체크 다 했고요. 네. 어젯밤에 구리 조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분명히 잘 상승 중입니다. 예,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오히려 이런 게 더 건전합니다.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일단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지지는 하고 있어요. 일단 위쪽으로 일단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고 이 5월 17일 날 금요일 날에 양봉을 하나 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시세의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속담 같은 게 있죠.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아시다시피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방향성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시작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일 상승했던 걸 많이 좀 되돌리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쪽으로 보는 거는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5일선에 대한 그런 지지력 테스트 혹은 딱 중요한 지금 자리에 걸쳐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예정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정석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죠. 하여튼 그죠. 지금 낙관론 경제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럼 국제유가도 오른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뭐 금값 이런 것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뭐 네, 그죠. 뭐 딱히 약간 부담스러운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잘 올라는 가고 있어서 네, 더 올라가겠지 싶긴 합니다. 다 봤고요. 그죠? 한국 증시는 또 그 지원자 또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하여튼 코스닥은 약합니다. 그죠? 코스닥 약하니까 얘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어제 밤에 그러니까 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잖아요. 어제 강력한 힘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어요.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텐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조금씩 하락이 좀 둔화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도 얘가 막 급락을 한다, 오늘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 아래로 코스닥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하방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구간. 왜냐? 어제 힘을 썼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급락을 한다. 오늘도 막 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하방 비중을 줄이는 것이 단타 하시는 분들, 짧게 보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낙관론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주식 매수하면 돼요? 안 되겠죠. 일단 더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 전과 분명히 어제와 이틀 전과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HLB 때문에 전 코스닥이 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기 코스닥 미드 300하고 코스닥 스몰 지수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다시 상승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당장의 어떤 그런 급락세는 조금 좀 면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제 어제 단기적인 저항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으니 또 다시 내려오고 있고, 오늘 5일선 이런 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아래쪽에 뭐 지지력도 지지력 의미 있는 지지력은 370점 뭐 이런 자리이죠. 370.75 이 자리가 지지력이 있고 딱히 지지력은 없습니다. 위쪽에 저항은 376.4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뭐 딱히 뭐 아무것도 걸리는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고 5일선을 붕괴시키면은 보시다시피 풋옵션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풋옵션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죠? 조금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풋옵션들이 5일선을 돌파한 척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풋옵션들이 5일선 돌파한 척 하면은 당장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긴 있다. 하여튼 뭐 전 세계가 낙관적인데 코스닥은 약하니까요. 약한 놈은 약하다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 등에 힘입어서 달러는 또 결과적으로 5일선을 돌파한 척하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한번 뭐 들고 가보자고요. 일단 5일선 돌파한 척 했으니까 초단기적인 입장에서는 5일선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눌림심매수 해볼 수도 있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추세선은 대충 봐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 대충 그은 겁니다.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추세선 직접 한번 정확하게 그어놓고 한번 보세요. 의미 있는 고점이 어디죠?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고점이고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저점이잖아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 위쪽에 그럼 저항이 어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저항을 넘어서는지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5일선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지난 2거래일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는데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살짝 긴장을 풀어도 뭐 되지 않을지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괜찮죠. 뭐 일단 달러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위쪽에 추세선 그어보시고 그 저항 테스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자 이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야 뭔가 방향성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